진격의 거인을 처음 본 순간 우리가 꺼텀의 문을 처음 두드렸을 때처럼 전율했던 이유는 차별화된 신박한 컨셉과 스케일, 미친 퀄리티의 전투 작화, 감히 예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전개와 완벽한 스토리 구성, 철학적인 주제의식일 수도 있지만 아직 술, 담배, 미연시에 찌들기 전 순수했던 그때 우리 만화모 구독자 나으리들이 진격거를 보면서 토끼토끼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방벽 아래에서 인간을 공포에 떨게 했던 거인 때문이었죠. 그리하여 오늘은 진격거 대표 거인 9거인에 대해 풍월 읊어봤나이다. 만화인의 명사 서당계 배야이꾼 한량총수입니다. 거인이란 인간을 주시고 잡아먹는 미지의 괴물이며 그 종류도 기행종, 초롱이, 빵야빵야, 9거인 등등 다양합니다. 이들은 생식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크기도 3에서 15m, 더 큰 것도 있으며 생김새 역시 다양한 표정을 지니 일단은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일반 거인은 대체로 지능이 매우 낮으며 사람의 말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인간을 탐지할 수 있는 본능이 있어서 인간이 있는 곳에 모여들죠. 더하여 소화기관도 없기에 생존을 위해 인간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사료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 먹으려고 하기에 인류하고는 대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동네 흔한 무지성 거인이라 할지라도 그 전투력은 닌겐 따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인간과 건물 따위는 1초 만에 짜부시킬 만한 괴력, 화려한 충선을 선보이면서도 인간 따위 가볍게 추월하는 기동력, 더하여 엄청난 재생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훈련받은 병단원이라 할지라도 다구리를 쳐야 하는 게 정석이죠. 요약하자면 갑자기 몰려온 이 알 수 없는 거인놈들에게 대항하고자 인류가 방벽을 짓고 저항하는 내용이 바로 진격의 거인의 주된 스토리입니다. 어때요? 참 쉽죠? 생선님, 그럼 제목은 왜 하필 진격의 거인인가요? 시간이 없으니 9거인 파트로 호다닥 넘어가죠. 최초의 거인, 거인의 정점, 시조 거인. 서사를 다루기에는 시간이 없으니 능력과 스펙만 호다닥 읊어드리겠나이다. 거인의 시작인과 동시에 최대, 최강의 거인, 사실상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시조의 거인이죠. 9거인을 포함한 모든 거인, 조종 능력을 활용한 땅울림, 거인화부터 유미리의 후손들을 상대로 한 정신지배와 기억, 신체 조작, 타 거인들을 압도하는 괴를 달리하는 수준의 경질화, 더하여 선대 9거인, 무한 소환술까지 이처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절대적인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바로 시조의 거인이며 이 시조의 거인을 마지막으로 계승한 것이 우리의 주인공 에렌 예거입니다. 참고로 에렌은 시조를 계승하고 자신의 고유 능력을 추가로 개연하여 말미에는 종미의 거인까지 됐지만 닌겐놈들에게 개발렸죠. 이런 쉽사기 능력을 갖고도 왜 개패발렸던 건지, 에렌이 시조를 계승해서 이루고자 했던 건 뭐였는지 향후 풍월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나이다. 이게 거인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차력거인, 사족보행에다가 크기도 4m밖에 안 되는 것도 억울한데 맡은 임무도 짐승거인 따까리로서 순찰하고 군수물자 옮기는 짓만 해서 무지성 거인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게 만드는 좀 불쌍한 거인입니다. 특히 외형부터 약간 일본 만화에 종종 나오는 그런 클럽에서 그런 플레이를 즐기는 변태 아재의 형상을 닮았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아는 건가요, 선생님? 아니야, 이젠 아니라고! 사실 빵 셔틀 거인은 가성비 끝판왕격의 완벽한 서포터형 거인입니다. 다른 놈들과는 달리 거인화의 체력 소모도 거의 들지 않으며 거인화를 몇 개월 동안이나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모자라 거인화에 따른 부작용도 거의 없는 편이죠. 체구도 작아서 특정 공격 장비를 장착하여 임무 수행하기도 탁월하고 무엇보다 거인화가 자유롭기 때문에 높은 기동력을 살려서 수중 침투 등 다양한 임무를 소화할 수 있기에 정말 다재다능한 가성비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름부터 세숫대학까지 멋이 하나도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귀여운 덕돌이 덕거인, 거인 군단에게 포위당해 조사병단과 백사기 신병들이 우르가하트 성터에서 존버하던 중 밀려오는 무지성 거인들에 의해 모든 다원들이 한입속 당하게 될 순간 크리스타와 그의 닌겐들을 구하기 위해 유미르가 성에서 뛰어내리며 거인화하여 성에 몰려든 무지성 거인들을 도륙내는 것으로 첫 등장합니다. 진격의 거인에 비해 이름은 조금 볼품없지만 나름 공격 특화형 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턱거인의 크기는 5m이기에 거인 중에서는 굉장히 작은 체구에 속합니다. 하지만 몸집이 작은 만큼 거인 중 가장 민첩한 행동이 가능하며 턱거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발달한 턱으로 모든 것을 박살내는 파멸적인 저장력을 가지고 있죠. 경질화된 부위마저도 게임으로 부숴버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더하여 본인 역시 손발톱 등을 경질화한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런 공격력 외에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나 기동력, 민첩성입니다. 현대 병기들로도 차마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스피드가 뛰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작전을 소화할 수 있으며 거인화에 따른 체력 소모도 적어서 가성비도 뛰어나죠. 하지만 역시 가장 좋은 점은 역시 숨겨둔 특수 능력인가요, 선생님? 계승자에 따라 왁구 변화가 천차만별이기에 보는 재미가 있나이다.
언제나 자유를 갈구하며 나아간 거인, 진격의 거인. 진격에 대한 서사를 다루면 끝이 없기에 능력과 스펙에 관해서만 짧게 읊어보도록 하죠. 크기는 15m이며 특출나진 않지만 육각형 밸런스를 갖춘 거인입니다. 내구력은 평균 수준이지만 타 거인들에 비해 확실히 우월한 괴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빠따 한 번에 터져나간 거인들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죠. 특히나 사지가 사라지고 온몸이 불타도 재생하기도 하고 3번이나 거인화를 하는 듯 처절한 투혼을 보여주기에 가장 인기도 많죠. 그렇지만 이런 주먹질이랑 수영 외에 어떤 특수 능력은 없습니다. 부분 경질화나 미래 계승자의 기억, 관음이라던가 다른 거인들을 흡수하여 그 능력을 사용한 것은 전부 에렌이 잘라서 쓸 수 있는 것이지 진격의 고유 능력이 아닙니다. 진격을 잡은 유일한 거인, 여성형 거인. 에렌이 이끄는 조사병단이 방벽 넘어 땅값을 조사하러 나오자 거인들을 이끌고 매차쿠차 조사병단을 개박살내버리는 성과를 달성하지만 아르민의 계략에 넘어가면서 닌겐놈들에게 난도질 당한 끝에 포획당할 위기에 처하자 결국 수정체 경질화를 선택한 것으로 마무리되는 거인입니다. 크기는 14m이며 여성형 거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거인이지만 특정 성별이 느껴지는 가슴, 골반, 엉덩이 등이 발달돼 외형과 단발머리가 특징입니다. 좋게 말하면 육각형 밸런스를 갖춘 올라운더 거인이라고 볼 수 있죠. 샤우팅으로 무지성 거인을 불러 모으는 리더십, 무에타이 기반의 타격술, 준수한 수준의 신체 능력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특색 없는 잡종이기도 합니다. 14m의 평균적인 크기와 신체 능력 등 특화된 거인들에 비해 확실히 좀 애매한 포지션이죠. 그렇지만 포템만 놓고 보면 여성형 거인이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타 거인의 적수액 이식이 아니라 그냥 신체 일부분만 먹어도 이론상 다른 거인의 능력이나 장점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죠. 고로 같은 팀 거인을 많이 먹을수록 강해지는 것이기에 확실히 팀파이트에 유용한 인재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냉정하게 따져보면 애니가 실험과 훈련 끝에 잘 다뤘던 것 뿐이지 거인 자체 스펙만 놓고 봤을 때는 하위권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역시 가능! 인간에게 원초적인 공포를 선사한 짐승 거인. 이보다 더 기분 나쁠 수 없을 정도로 수차례 등장했지만 본격적으로 활약한 것은 월마리아 최종 탈환 작전 때입니다. 긴 팔과 말도 안 되는 제구력을 바탕으로 조사병단을 폭격하며 단 몇 번의 투척 만에 승리를 거머쥐는 듯 했지만 결국 킹 오브 병장 리바이에게 반갈죽당하고 빤스런하면서 자존심을 구기죠. 솔직히 짐승 거인은 명성이나 활약상에 비해서는 사실 좀 똥내나는 스펙을 가진 거인입니다. 크기도 17m고 팔도 길지만 반응 속도와 기동력이 쓰레기이며 내구성도 높지 않기 때문에 특수한 환경에서만 활약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계승 시 발현되는 짐승이 랜덤이기에 계승자의 특기와 맞지 않는다며 톰 구사바처럼 자택 지킴이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계승자와 무관한 짐승 거인의 공통된 특징을 정리해보자면 일단 모두 짐승의 외형을 갖게 된다는 것이며 이외에도 거인 상태에서 인간과의 의사소통 능력과 부분 집중 경질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정도입니다. 사실상 비스타즈 거인이라고 볼 수 있죠. 고로 목표물을 괴멸시키는 투척 능력이나 무지성 거인을 생성하고 조종하는 이는 오직 지크의 짐승 거인만 가능하다는 사실이 오니 척수액을 드실 구독자 나으리라며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방벽 넘어 수줍은 까꿍샷으로 진격거의 대표 거인이 된 초대형 거인. 외곽문 사커킥으로 거인들이 들이닥치게 만들면서 평화기를 끝내고 인간과 거인의 싸움을 본격화시킨 것이 바로 이놈이죠. 정체가 조금 어이없이 밝혀지긴 했지만 그 후로 어쨌든 매차쿠차 월마리아 최종 탈환 작전에서 다시금 방벽 넘어 닌겐들에게 최종 병기다운 파괴력을 보여주죠. 그렇지만 결국 아르민 앤 에렌 듀오에 의해 컷당하게 됩니다. 초대형 거인은 진짜 이름값 하는 최강의 거인 중 한 명입니다. 60m라는 어마무시한 크기와 극강의 내구도, 파괴의 신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괴력, 거인화 시 발동되는 핵무기급 대폭발과 증긴 분출 능력까지 그야말로 벨브급의 14기캐 같지만 발목 잡는 수준의 기동력, 입체 기동장치에 대응하기 힘든 육중한 몸, 거인화에 들어가는 막대한 체력 소모 같은 단점 역시 확실하지만 멋있으니 오케이입니다. 찬탈자를 처단하는 전퇴의 거인. 타이버 가문에 계승되어 온 전퇴의 거인은 전퇴의 능력을 노린 오빠 빌리를 에렌이 야무지게 먹어버리자 전퇴의 진짜 주인 동생 라라가 거인화로 반격하는 것으로 첫 등장하죠. 실제로 전퇴라는 이름답게 비겁하게 변신 중에 공격하는 에렌을 상대로 말도 안 되는 전투 실력과 숙련된 스킬들을 뽐내며 승리 직전까지 가지만 결국 에렌 사생패 미카사가 난입한 끝에 매차쿠차 진격에게 먹히게 됩니다. 전퇴의 크기는 15m로 평범하지만 변태 가면을 연상시키는 얼굴과 전신 타이즈를 입은 듯한 체형으로 상당히 멋있는 거인입니다. 무엇보다 짧은 출연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기를 누리는 이유는 경질화된 물질 생성 능력과 괴를 달리하는 전투 실력 때문입니다. 무자비한 워해머의 파괴력, 변칙적인 가시함정 소환 등을 활용한
피 튀기는 공방은 그간 거인과의 전투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고차원적인 수준이었으며 무엇보다 워해머 외에도 다양한 무기도 생성할 수 있고 사용자가 목덜미가 아니라 외부에 있다는 특색도 있어서 여러모로 서킹할 만한 요소가 많은 거인입니다. 만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커밍아웃을 선보인 감옥 거인. 어마무시한 피지컬 하나로 문을 파괴시킨 뒤 빤스런. 이후에는 갑작스러운 커밍아웃 이후 LM 유괴 작전 등 굵직한 활약을 펼치지만 월마리아 탈환 작전 당시 경질화를 익힌 진격과 조사병단 놈들의 다구리에 의해 패하고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빤스런하죠. 이런 감옥 거인의 크기는 15m로 평범한 체구이지만 감옥답게 피부 자체가 두꺼운 경질화로 이루어진 최강의 방패입니다. 전신 경질화에 따른 특급 방어력과 2개의 심장급 체력을 가진 덕분에 마레 측에서도 제일 전력으로 평가받는 가장 범용성 높은 거인이죠. 하지만 확실히 풍근이다 보니까 스피드와 재생력이 조금 떨어지고 또 유연성이 딸려서인지 관절기에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죠. 그래서인지 뇌기능 전이 능력도 족밥 취급당하는 등 헤이러들에게 풍근형 거인으로 놀림받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진격거는 그냥 너무 어려워요. 병신 결말에서 난 이거 명작 취급 안함. 거인왕 결말 아님? 누구 죽었는지만 세 줄 요약. 숨겨놨던 떡밥들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점차 스케일이 확대됨에 따라 안 그래도 호불호 갈리는 어두운 서사가 너무 어렵고 복잡해진 탓에 진격거가 요즘 들어 너무나도 평가절하 당하는 듯하여 조사병단 예비역으로서 구독자 나으리들에게 우리가 왜 진격거를 서킹했었는지 그 초심을 다시금 상기시켜드리고자 준비해본 오늘의 거인 맛보기 풍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당깨페였습니다.